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없는 데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하고 있는 한석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면, 영상, 그다음에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공간을 선택을 하고 그 공간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생활을 한 다음에 거기서만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 물질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토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 작업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작가 활동하면서 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지원해서 가게 됐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서울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구에 있고 전 세계에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계속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간 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거구나 라는 형태로 작업의 개념을 조금 정립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전통 동양화 전공이에요. 저는 평면 전공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동양화랑 서양화 둘 다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작가 생활하고 한 3년, 4년까지는 완전 페인팅만 했었어요. 근데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작가한테 맞는 이제 비평가라든지 아니면 큐레이터 이런 분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면 안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네가 갤러리에 전시할 때마다 서가지고 항상 설명해 줄 거냐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의 너의 언어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평면 안에 얘기할 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오브제를 놔야지 라고 해서 오브제랑 평면이랑 항상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치 작가라고 훨씬 많이 불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설치를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평면이든 영상이든 같이 복합 매체로 넣어서 하나의 형태의 설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럼 설치미술은 뭐야? 그럼 쟤네들은 뭘 먹고 살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치미술은 현대미술이 조금 더 개념화된 거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하나의 미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미술 처음에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설치미술만 이렇게 찾아서 보면 이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작가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게 잘 듣더라고요. 잘 보고. 잘 듣는 사람으로서 공간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 공간에 숨쉬고 있는 것들, 숨쉬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보고 그거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심한 듯이 놓여있는 툭툭 버려져 있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가져오는 편이고, 특별하게 이게 꼭 이 어떤 사람의 서사가 담긴 이 물건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만 따고 대부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는 해요. 흙 갖고 작업했었을 때는 그 흙을 퍼왔던 그 자리에 GPS를 찍어 놓은 다음에 찍고 사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하곤 했었어요. 시연, 그리고 시대의 언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시연은 사실 인터넷에 쳐보면 굳게 맹세한 말, 시국을 대표하는 언론 이렇게 막 엄청 대대적으로 써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박시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되게 다의적인 그 의미들을 다 내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시언이라고 썼고,
저희 할아버지 박시연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리움이라는 어떠한 감정으로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 고독함도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재현을 해서 사람들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들어서 전달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실향민들이랑 같이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써놓고서 노시던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북한 물건들도 많고 옛날 자료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또 이사 갈 때마다 계속 이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거기다 그냥 또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까먹었어요. 몰랐었어요. 거기다 보관한지도 몰랐어요. 이거 잘 찾아내고서 잘 정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열어놓고서 이렇게 시간차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그리고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러면서 우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약간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과업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그리고 워낙에 이제 가족사가 있다 보니까 애정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드렸으니 잘 보고 듣고 만져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되게 잘 정리된 것 같았지만 사실 정리되지 않았고 되게 서글펐던 한 남자, 고향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고 그 남자가 여러 정권이 바뀌고 전쟁통에서 살아남았고 그 전쟁통에서 가족도 잃었고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타인의 이야기에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거랑 비가시적인 거를 설치하는 꼭 같이 넣거든요. 빛이랑 냄새가 그래요. 제가 빛이랑 냄새를 꼭 설치해 같이 넣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가령 이번 설치할 때 저 카페트를 갖고 들어오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손빨래 했거든요.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 냄새가 나고 그 특유의 그 새것 냄새가 나서 그러면 이게 그 공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 뿌려가지고 빨래를 그냥 새로 했어요. 아예 손빨래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좀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빛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넣고 싶어 하고 말씀하신 가시적인 거는 당연하게 작품에 삽입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들 영상, 평면, 뭐 각종 아카이빙된 자료들 뭐 시각 자료들 뭐 비디오라든지 영상 뭐 사운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비가시적인 거는 저는 조금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람 계획이 반응하게 되는 방식들을 조금 예상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해요. 동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조금 많이 숨겨놓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작가로 살아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시 태어나면 작가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작가여서 너무 좋은 점은 시각 언어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갖고서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나 만들기를 하려고 했을 때 해낼 수 있구나가 내 직업이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될까 하는 친구들이 글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글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낙서도 너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낙서 노트가 진짜 이만큼이었거든요? 진짜 무슨 깜지처럼, 오늘도 막 하고 막 매일 이랬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토대로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나갈 때 포트폴리오의 한 꼭지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진짜 쓸데없는 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자신의 앞으로 가는 성장판에 되게 보탬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 내가 하는 되게 뭐 사서로운 감정들이 나의 자양분이 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가를 하면 더 좋고. 저는 시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니까요. 시간과 공간,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없는 데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읽어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